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조코님하고 비님파파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요.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 보고, 박필부님이 그 알트코인들 리플, 스텔라룸의 이더리움, BTC 마켓 차트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그리고 끝에 그 베어러블과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커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인 리더스 기사고, 리플 0.21달러 저항선 돌파 언제쯤, 피터 브란트 XRP 가치 곧 제로 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 리플이 현재 이 0.214달러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넘게 되면 뭐 0.225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에 머물다 보면 이제 XRP가 실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갈 때 너무 작은 이 변화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진짜 뭐 10원, 20원, 아니면 또 뭐 많이 먹어야 뭐 100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팔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을 우선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피터 브란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플은 조작된 스캠이다. 조만간 가치가 제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XRP는 명백한 스캠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피터 브란트 이분이 예전에는 또 이제 XRP가 올라갈 때는 XRP 상승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XRP 차트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태도를 또 이제 바꿔서 지금 이제 XRP가 0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런 부분은 다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 돌파하고 저항 돌파하고 다시 이제 안착하게 되면 아마 다시 말을 바꿔서 XRP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XRP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차트만 놓고 보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그리고 이제 이평선 저항 못 넘고 계속해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면 XRP 매도해서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조커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터키의 이시뱅크 블록체인 코다 플랫폼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기사와 이제 또 연결이 되니까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6월 8일자 기사고, 코인 리더스 기사입니다. 독일 터키 블록체인 활용한 첫 무역금융 거래 진행,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독일과 터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 무역금융 거래를 성사시켰다. 방금 전에 봤던 그 터키 이제 이시은행이 R3 코다 플랫폼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무역금융 거래를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시은행과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거래를 진행을 했는데, 독일에서 터키로 접합 유리 중간막을 수출하는 무역 계약 관련 금융 거래를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번 파일럿 거래는 R3 코다 기반의 그 무역금융 플랫폼 마르코폴로에서 진행을 했고, 마르코폴로는 무역금융의 투명성, 가시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다. 참여 기업이 발주서, 송장, 운송, 선적 정보 등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업데이트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뉴욕 멜론은행, 방콕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R3 코다 플랫폼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개의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개의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R3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XRP를 50억 개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암호화폐를 선택해서 쓰기보다는 XRP를 이제 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XRP를 쓰는데 지금 이제 이 무역금융에서 사용되는 돈들이 9조 달러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XRP 가격 상승 요인으로 충분히 저는 이 무역금융 부분에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제 송금 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이제 세계 단일화폐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제 이제 봤던 그 그림처럼 결국 모든 플랫폼이 모든 플랫폼과 모든 금융기관들 중심에 이 XRP 레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비니파파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디지털 화폐 도입, 외부 개방 확대, 한국은행 BOK 2030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CBDC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밑에 중간을 잠깐 살펴보면, 하는 관계자는 주요국 CBDC 추진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국내 CBDC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느는 현재 CBDC와 관련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 중엔 법적 필요사항을 검토할 그 CBDC 법률 자문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CBDC 뭐 준비 안 한다, 전혀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바꾸면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CBDC,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CBDC를 도입을 하게 돼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우리도 도입할 수 있게끔 준비를 세팅을 딱 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국들이 CBDC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도 바로 이제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사용 단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위치만 체크를 해 볼게요. 다우지수 27,272, 숫자가 굉장히 재밌는데 27272로 이제 끝났습니다. 300포인트 이제 하락을 해서 한 1% 정도 하락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지금 보시면 장기평선 돌파됐고, 이 검정색 추세선 어제 이제 돌파했다가 어제 이제 음봉 맞으면서 이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검정색 추세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제 갭을 메꾸고 빠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2193포인트, 약간 뭐 상승해 있는 4포인트 정도 상승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 200주선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뭐 어제와 이제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위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원달러 지금 이제 1192원으로 한 5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원달러 주봉에서 보시면 50주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이 1192원 이 자리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 차트는 1724달러로 약간 이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현재 이제 금의 위치를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주봉에서 정배열 만들었고, 지금 이제 200주선과 360주선, 지금 360주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다가 돌아서 지금 상방으로 살짝 턴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으려고 하는 이제 이 위치가 이때 이제 2005년도 4년도 이때 위치, 이때 채널 4분의 1 넘기 전에 이렇게 이제 360주선이 돌아나가는 200주선과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고 지금 이제 이 위치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가서 좀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낸다고 하더라도 채널 4분의 3 라인은 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빠르게 이제 돌파시키는데 일정 부분 이제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9,769달러로 약간 이제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크게 이제 어제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50일 이평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20일과 이제 50일 이평선의 이제 이격은 계속해서 이제 좁혀지고 있고요. 내시간봉에서 보시면 지금 어제 이 120선과 이 202평선, 어제 제가 이제 이 122평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202평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와서 이 이격을 다시 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2평을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120개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지금 위치보다 이 낮은 가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평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꺾기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예요. 내시한봉에서 이 122평이 살짝씩 이제 들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202평도 올라오지만 122평도 살짝씩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드크로스 만들지 않고 약간 이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좀 진행되다가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이제 움직여주면, 그때 다시 작년 이제 6월 달처럼 122평과 202평 그 간격을 벌리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현재 이제 66으로, 도미넌스도 이제 어제와 큰 변화는 없고, 제가 이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 21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좀 더 이제 시간을 한 며칠 보낼 거다. 뭐 5일 안쪽으로 이 도미넌스에서 이 21이평과 이제 만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이번 주 내에 이렇게 이제 이 도미넌스,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도미넌스가 21평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알트코인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끄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형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비트 도미넌스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중형 알트코인들보다는 대형 알트코인들, 적어도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리플,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BSV 이런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줘야지 이 도미넌스가 이와 같이 크게 좀 빠지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XRP 차트, 달러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0.2011달러로 뭐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테이블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스테이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0.2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다 보니까 4시간봉에서 이 이평선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에너지를 진짜 이제 끝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도미넌스 차트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앞으로 뭐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성을 이제 보일 때, 그때 리플도 방향성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그게 도미넌스를 크게 무너뜨리는 역할로 XRP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박빌부님이 그 BTC 마켓 XRP랑 이제 스텔라룸의 이더리움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2017년대 2020년 XRP BTC 주봉 차트 비교, 이렇게 이제 써 주셨고,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자리에서 뭐라고 이제 제가 BTC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냐면, 현재 이제 20주선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0주선 위에 먼저 안착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이제 50주선 터치하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필부님 의견은 뭐냐면, 먼저 이제 XRP BTC 2017년 주봉 차트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먼저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1차 지지선입니다. 예, 보시는 이 파란색이 1차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이 핑크색이 2차 지지선이에요. 파란 선을 이탈했다. 이게 2016년 12월 1차 지지선 이탈. 그 다음에 2017년 1월 1차 지지선까지 다시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 1차 지지선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 2차 지지선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이 2차 지지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내려온다. 2017년 1월 10일 주봉에서 1차 지지선까지 반등, 2월 2차 지지선 이탈, 이 보라색 선 623 사토시까지 이탈 후 이제 보라색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핑크색으로 보이는데, 사토시 신저점 갱신, 사토시 반등 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제 2020년 주봉 차트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2020년 5월 1차 지지선 이탈, 2398 사토시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2398 사토시 이 1차 지지선을 이탈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이 2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라인을 이와 같이 이제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2차 지지선을 깬다. 그러면 5월 1차 지지선까지 반등,
2020년 5월 18일 주봉에서 이제 1차 지지선까지 반등. 20년 6월에 이제 2차 지지선 이탈. 현재 이제 2000사토시를 깨주는 겁니다. 이때처럼 2017년도처럼 2000사토시를 깨고 한번 내려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1번 현재 위치를 2017년 2월 6일로 볼 경우, 이때는 이제 2017년의 경우 이탈 후에 3주 후에 신저점 갱신하고 사토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29일쯤에 주봉에서 한 차례 하락이 나오고 BTC 마켓에서 한 차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6월 29일 주봉에서 사토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두 번째로 현재 위치를 2016년 이 12월 말 1차 지지선까지 사토시 반등이 나오기 전으로 볼 경우, 이 반등이 아직 반등이 안 나온 걸로 볼 경우에, 그때는 이 경우 이제 9주 후에 신저점 갱신하고 사토시 반등이 나왔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9주 후에 이 저점을 갱신하고 사토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대로 진행될 경우 8월 17일 주봉에서 사토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지금 그 XRP 같은 경우 올해 이제 8월달, 9월달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뭐 이동욱님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동욱님도 이제 그렇게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의견대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를 2016년도 이 12월 말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2017년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비교해 봤을 때 6월에서 8월 사이에 사토시 차트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루멘과 이제 BTC 차트인데, 지금 2017년도 주봉과 2020년 주봉을 이제 비교를 해 주셨어요. 2017년 주봉에서 3바닥을 찍고 50주 위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5주 50주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25주 위에 안착한 후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서 25주 50주 돌파시키고 안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MACD 보조지표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 2020년 현재 주봉에서 3바닥을 찍고 5월 상승해서 50주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25주 50주 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현재 이제 25주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위치로 보면 4월 24일 주봉과 동일한 위치로 보입니다. 2017년에는 리플이 더 빨랐는데 현재는 스텔라가 좀 더 빠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 이더리움 클래식 등 대형 알트코인의 위치, 비트 도미넌스, 알트 시총을 고려해 봤을 때 알트 강세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물론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렇게 20주와 50주 위에 안착하고 이제 골크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이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이제 스텔라루멘이 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 주봉 차트 올려주신 거고, 지금 현재 위치를 2017년도 이제 2월 6일 뭐 보조지표 위치도 이때 이제 2월 6일과 좀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월 6일 이때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봉에서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20주와 50주 이게 이제 초록색이 이제 20주 이평선으로 보이고요. 25주인가요? 25주 이평선으로 보이고, 이 빨간색이 이제 50주 이평선 골크 만들어주고 이 수렴도 이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움직일 타이밍이 될 때 그때 이제 이더리움도 크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것까지 받고, 그럼 다음으로 Q&A도 들어와서 소연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과 해밀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장이 올라서 좋고 내려도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뷰티풀 경님이 현재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복이 굴러 들어오겠죠. DBBP님이 미래를 대비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은 미래에 대한 그 포지션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온리 리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2년 이상을 누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누를 수는 없겠죠. 끝까지 즐기면서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번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명에 2명에서 3명 정도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CJ님이 끝이 어드맨지 온리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니파파님이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기사고 어제 봤던 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Q&A를 진행을 했는데 소리가 완전히 그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Q&A를 새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커님이 쭉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신 기사들 타이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G7, G20 미국이 쏘아올린 협의체, 과거 기사, 세계은행 총재 새 근본이제 도입해야,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테스트용 암호화폐 발행, 이 2019년도 기사고요. G20 오사카 선언 암호자산 규제안 마련할 것, 그리고 FATF 6월 암호화폐 입법 점검하는데 특근법 통과 안개 속,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ATF 오는 24일 전체 회의 가상자산 규제 상황 점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사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카카오 클립이 6월달에 이제 런칭을 했고, 또 이제 네이버에서도 은행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도 이제 곧 출시하는, 지금 각각의 이제 플랫폼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을 준비를 6월달에 좀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FATF도 6월달까지 준비를 끝내라, 준비하고 그때 점검하겠다, 이 이야기와 저는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봤을 때 올해 이제 6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준비를 끝내놓고 나머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세계 단일화폐 등장을 염두에 두고 올해 6월까지는 준비를 끝내라고 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조커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는 봤고요. 그 다음에 비니파파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도 아까 봤고, 도널드 트럼프님이 카카오에서 클립을 선보였는데 지금 시장에 있는 암호화폐도 추가될까요? 저는 이제 추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찰리 쿠퍼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탐욕만 있어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포만 있어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탐욕만 있으면 상승하면 더 상승할 것 같아서 비싼 가격에 사게 되고, 공포만 있으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됩니다. 그러나 탐욕과 공포가 골고루 있다고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버핏 말처럼 남들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어야 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나의 공격성과 공포 지수를 엄격하게 분석해서 나의 심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은 올바른 지식을 그릇에 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은 믿음을 생성하고 믿음은 자연스러운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찰리 쿠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써 주셨습니다. 좋은 걸 써 주셔서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진영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홀딩 중인데 고팍스 거래소에 보니 리플 불이라고 리플 변동성의 3배를 추적하는 게 있더라고요. 리플이 2배 오르면 이건 6배 오르는 건데 너무 좋아 보여서요. 이왕 리플 홀딩하는 거 이걸로 갈아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실베스테른 님도 써주셨어요. 30% 하락하면 반대 매매 당하는 옵션 아닌가요? 그러면 종이 쪼가리 되는 건데, CJ님이 이거 안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언급하셨듯이 2배도 아니고 3배수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33.4% 하락하면 자동 청산되는 상품인데, 실제로 2017년도, 2020년도에 43%, 33%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코인만 그대로 잘 들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려서 몇 배의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상승장이 와도 깡통이 될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입해서 내가 레버리지로 돈을 벌게 되면 이게 이제 큰 돈을 나중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하는 것도 저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김점남님이 빗썸 모네로 상패했는데 국내 거래소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6월 말까지라는데 이렇게 써주셨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네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국내 거래소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국내 거래소에 없으면 해외 거래소 계정 만드신 다음에 거기로 옮기시고, 거기서 매도하셔서 만약에 뭐 XRP라든가 빨리 이제 전송이 되는 그런 코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걸 다시 해당 국내 거래소로 옮기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오스김치님이 지금 이제 일본 지진 징조가 나와서 심상치 않다, 이렇게 써주고 중간을 생략하고요. 왜 갑자기 지진 타령이냐고 하시겠지만, 이런 또 다른 블랙스완의 등장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주식시장에서 3월과 같은 엄청난 하락이 올 것 같은데, 코인도 그때 같이 빠질지 아니면 오히려 코인으로 자산을 옮겨서 대비함으로써 수요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부쩍 역동의 2020년에 흐름이 좋아지는 코인 시장에 혹여나 걸림돌이 될지 살짝 걱정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그 일본 지진에 대해서는 그 일루미너티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제 일본이 올해 이제 여름에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여름에 맞춰서 일루미너티 카드에 이렇게 이제 올림픽을 상징하는 그 오륜기 색깔과 일본 도쿄를 상징하는 이 시계탑이 나오는데, 이게 지진이 벌어지는 이제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근데 우선은 그 도쿄 올림픽은 취소가 됐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오스김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이 이제 안 좋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트리거로 작용은 될 수는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원래 경제 상황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빠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진과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빠지는 게 맞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라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지진하고 관계없이 저는 주식시장은 하락,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XRP 2024 찬홍님이 XRP 투자자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의 이동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린님이 크크크 아시죠? 끝을 악센트 줘서 올려줘야 돼요. 좀 더 분발해 주세요. 크 아셨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커님이 그 위성 인터넷 사업 정리해서 쭉 올려주셨는데, 중국 화웨이, 그 다음에 한국 써주셨고요. 미국에서 아마존 위성 인터넷 사업 나선다. 애플은 왜 항공우주 기술자를 고용했을까? 우주 인터넷 전쟁 개막, 위성 인터넷을 선점하라. 페이스북 미중 합작으로 37,000km 해저 케이블 설치, 아프리카 인터넷 빨라진다. 구글의 풍선 인터넷 프로젝트 룬, 케냐에서 상용 서비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쭉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받아서 누구나 손쉽게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이제 인터넷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 또는 거의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보셨던 이런 여러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의 그림은 저가폰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스마트폰이 다 있지만 그러니까 저가 스마트폰 또는 뭐 바이오 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기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저장하고 그 가치를 보내고 받는데 사용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타이마니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린 파일을 못 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QFS, 이게 이제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입니다.가 아니라 크립토 커런시로 네세라 게세라 RVGCR을 한다는 탑시크릿 서류에 서명한 문서가 돌아다니네요. 저도 이제 해밀리 가족분이 이제 보내주셔서 봤는데, 제가 이제 이 서류가 저도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안 돼서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세력들이 만든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라면 큰 이슈네요. 마지막 6단계가 G20 엔드 글로벌 액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이 네세라 게세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 네세라는 국가경제안전보장개혁법이고요. 게세라는 이게 이제 글로벌로 바뀐 겁니다. 세계경제안전보장개혁법. 여기 보시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얼굴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네세라가 공표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모든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은행 채무는 은행 및 정부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해소 및 탕감 조치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밑에 10번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0번 재무부는 금은 백금 등의 귀금속을 담보로 레인보우 통화를 발행하며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임 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파산 상태를 종결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세라 개세라고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가 세계 단일 통화로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 지금 법정화폐로 빈 그 채무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거의 이제 0에 가깝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V는 이거 이제 리플 589님이 알려주신 건데 리밸류에이션 오브 밸류 해서 통화 재평가로 보시면 되고, GCR은 글로벌 커런시 리셋으로 세계 화폐 리셋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V와 GCR 한다. 그러니까 세계 화폐 개혁, 세계 화폐 리셋 뭐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통화를 재평가한다. 그러니까 통화 재평가가 되면서 내세라 개세라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Q&A 이제 마지막으로 필립 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풍문 중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몇 달 전에 뜬 건데 오늘 공유하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보시면 영상 초반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불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닉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XRP가 등장을 해요. 어디 갔죠? 예,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영상이고, 이 영상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멘트가 이제 마음에 든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훌륭하죠.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가 더욱 마음에 드네요. 이 모든 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거야. 또 너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돕고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너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영적 전쟁 중인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 악의 세력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류 언론이 이 딥스테이트 세력에 있기 때문에, 주류 언론만 보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한 이 QAnon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를 이야기한 이 부분이 뭐냐,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 스스로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지구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 중간균에 위치해 있는 지구인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그 유해균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이 유해균 영향력 하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유익균 쪽으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네요. 그러니까 조언 하나 하자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XRP 얼마인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친구들이랑 편안히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때가 되면 XRP 가격은 알아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은 일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어러블 가이 그 그림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어러블 가이 1, 2, 3을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이 예전에는 이 작은 눈덩이가 두 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고 굴러가면서 합쳐진 거죠.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이 약간 다르죠. 밑에 있는 건 이제 원인데 얘는 정팔각형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밑에 이렇게 어떤 코드 기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코드 기호가 제가 이제 코딩을 잘 몰라서 밑에 이제 댓글이라든가 어떤 분이 적은 그 내용을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미가 작업이 완료가 됐다. 그 코딩에서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제 기호를 적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XRP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이 베어러블 가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XRP가 세계 단일화폐로서 좀 전면에 등장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눈덩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 이제 설명란에 올려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